유독 당신의 말에만 크게 웃고 대화 중 우연히 손이 스치고 모두가 잠든 밤늦은 시간 당신에게만 자신의 깊은 고민을 털어놓는 그녀. 과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단순한 친절일까요? 아니면 오직 당신에게만 허락된 말로 할 수 없는 초대의 신호일까요? 우리는 종종 이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소중한 기회를 놓치곤 합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가장 헷갈리고 아리송했던 그녀의 신호는 무엇이었나요?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경험담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상담실을 찾는 많은 남성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박사님, 저는 정말 눈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녀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제게 그런 말을 했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특히 여성의 신호는 남성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여러 겹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왜 당신이 좋아요? 당신과 더 깊은 관계가 되고 싶어요. 혹은 더 나아가 당신과 하룻밤을 보내고 싶어요.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일까요? 표면적인 이유로는 당연히 부끄러움이나 거절당했을 때의 민망함 혹은 관계가 틀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진화 심리학적인 이유입니다. 수십만 년에 걸친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은 번식에 있어 각기 다른 전략을 채택해 왔습니다. 남성은 비교적 적은 투자를 통해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단 몇 분의 시간 투자로도 자손을 남기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달랐습니다. 한 번의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임신이라는 대가는 여성이 오롯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최소 10달이라는 시간과 엄청난 신체적 에너지를 투자해야 했죠. 이것은 여성의 무의식 속에 상대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라는 강력한 본능을 각인시켰습니다. 즉, 여성은 성관계를 맺는 데 있어 남성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고 신중할 수밖에 없도록 진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 문화적인 이유입니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도 여성에게는 여전히 정숙함이라는 사회적 잣대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여성은 자칫 해프다거나 가벼워 보인다는 부정적인 평판, 즉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평판의 손상은 여성에게 있어 남성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심리적, 사회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강력한 이유 때문에 여성은 자신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대신 훨씬 더 안전하고 은유적이며 비언어적인 신호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고도로 발달된 소통 방식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신호들은 마치 정교하게 짜인 암호와도 같습니다. 그 의미를 해독할 수 있는 남성만이 그녀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얻게 됩니다. 만약 남성이 이 신호를 계속해서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여성은 이 남자는 나와 감정의 주파수가 맞지 않는구나, 혹은 나의 이 미묘한 표현조차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판단하며 서서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세 가지 신호는 그녀의 마음을 여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입니다. 만약 여성이 이 신호들을 단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연속적으로 혹은 동시에 보낸다면 이것은 단순한 호감을 넘어선 관계의 급격한 진전을 바라는 명백한 허락 후의 신호임을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여자가 하고 싶을 때 남자에게 보내는 강력한 신호. 그 첫 번째는 바로 감정의 선격을 개방한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어, 혹은 친구가 나를 속상하게 했어 같은 일상적인 불평이나 고민 상담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정의 성격이란 한 개인이 가진 가장 깊고 가장 어두우며 가장 연약한 내면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 보이지 않았던 자신의 취약성을 당신에게만 특별히 공개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신의 불행했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 부모님과의 갈등이나 상처 혹은 과거의 연애에서 겪었던 깊은 트라우마 같은 것들입니다. 또는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심각한 진로 고민,
자신의 외모나 성격에 대한 극심한 콤플렉스, 혹은 남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에는 사회적 침투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친밀도는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피상적인 정보 교환에서 시작해 점차 사적이고 내밀한 정보의 공유로 나아간다는 이론입니다. 여성이 당신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속살, 즉 이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은 나는 당신을 이만큼 신뢰하며 내 세계의 가장 중심부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라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허락의 표현입니다. 왜 하필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당신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당신을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주어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여성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감정의 공유가 두 사람 사이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강력한 정서적 유대감과 친밀감을 형성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육체적 관계에 앞서 먼저 이 정서적 연결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여성이 당신 앞에서 눈물까지 보인다면 이것은 그 신뢰의 정점에 도달했다는 신호입니다. 눈물은 한 개인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무방비하고 연약한 상태의 표현입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가장 약한 모습을 당신에게 의도적으로 노출함으로써 당신의 보호 본능을 강력하게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녀는 당신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 연약함을 당신이 어떻게 받아주는지, 당신이 과연 자신을 온전히 수용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남자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정말 많은 남성분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것은 바로 해결사가 되려는 태도입니다. 그녀의 눈물을 보자마자 당황하며 울지 마.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그럴 때는 이렇게 했어야지. 내가 그 친구 만나서 이야기해 줄까? 라며 성급하게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려 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여성이 그 순간 당신에게 원했던 것은 명쾌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오직 하나 따뜻한 공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옳고 그름을 판단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감정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이해받고 수용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당신이 해결책을 제시할수록 그녀는 이 남자는 내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라며 오히려 더 깊은 단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저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얼마나 속상했을지 상상이 안 가네. 그런 이야기를 내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라고 말하며 그녀의 감정을 그대로 읽어주고 인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가만히 곁을 지켜주거나 조심스럽게 어깨를 감싸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해결책 100가지를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정서적 교감이 일어나며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낭만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민 상담을 훨씬 뛰어넘는 나는 당신과 정서적으로 완전히 연결될 준비가 되었다 라는 관계의 다음 단계를 강력하게 암시하는 첫 번째 핵심 시그널입니다. 여자가 하고 싶을 때 남자에게 보내는 강력한 신호, 그 두 번째는 바로 신체적 경계를 허문다입니다. 첫 번째 신호가 정서적 허락이었다면 이 두 번째 신호는 물리적 허락의 시작입니다. 스킨십은 인간이 가진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강력한 소통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언어보다 촉각을 통해 더 빠르고 더 직접적이며 더 정직하게 감정을 전달받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이 촉각의 힘을 본능적으로 더 잘 알고 있으며 동시에 접촉이라는 행위 자체에 훨씬 더 예민하고 방어적입니다. 여성은 본능적으로 호감이 전혀 없는 남자가 자신의 신체 경계, 즉 개인 공간을 침범하는 것을 극도로 불쾌하게 느끼며 피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한 유명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이 호감 있는 이성에게 하는 행동 1순위가 바로 은근슬쩍 상대방을 터치하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성이 어떤 방식으로든 마치 우연을 가장하여 의도적으로 당신의 몸을 터치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호감의 신호이자 나는 당신과의 물리적 거리를 좁히고 싶다 라는 강력한 욕구의 표현입니다. 그녀의 그 작은 터치에는 나는 당신에게 편안함을 느끼고 있으며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 라는 무의식적인 메시지가 명확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술자리에서의 스킨십입니다. 물론 술 기운을 빌려 평소보다 더 용기를 내어 호감을 표현하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과감한 스킨십은 그녀의 진심 어린 신호라기보다는 단순히 알코올로 인한 주사이거나 일시적인 충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맨정신일 때 그녀의 행동과 교차 검증을 해야 합니다. 술자리에서는 과감했던 그녀가 맨정신일 때에도 오늘 말씀드리는 미묘한 터치들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진짜 신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그리고 어떻게 터치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까요? 이 신체적 접촉은 매우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발전합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터치는 우연을 가장한 스치기입니다. 물건을 건네주다가 손끝이 스치거나 나란히 걸을 때 팔이나 어깨가 가볍게 부딪히는 것과 같은 행동들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당신과의 접촉에 대한 거부감이 없음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신호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사회적이고 유쾌한 터치입니다. 이것은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농담에 크게 웃으면서 당신의 팔뚝이나 어깨 혹은 등을 아, 정말 웃겨요 라며 가볍게 치거나 만지는 행동입니다. 그녀는 웃음이라는 매우 자연스럽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반응을 방패 삼아 당신과의 신체적 접촉을 합법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옷 정말 잘 어울리네요 라며 당신의 옷깃을 살짝 만지거나 머리에 뭐 묻었어요 라며 머리카락을 가볍게 떼어주는 행동도 여기에 속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모두 당신을 향한 긍정적인 관심과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이제 훨씬 더 중요하고 강력한 단계의 터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의도성이 명확한 접촉기입니다. 이 단계는 다시 3가지 핵심 부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손입니다. 손은 매우 상징적인 신체 부위입니다. 여성들끼리는 친밀감의 표시로 손을 잡기도 하지만 이성인 남자의 손을 여성이 먼저 만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손을 보며 손이 정말 크시네요. 손이 참 따뜻해요. 남자인데 손이 참 예뻐요. 와 같은 칭찬을 빌미로 당신의 손을 자연스럽게 만지거나 자신의 손과 크기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손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남성으로서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증거이며 당신의 손을 만짐으로써 심리적인 장벽을 허물고 썸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고 싶은 마음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약 대화 중에 테이블 밑에서 그녀가 당신의 손가락을 살짝 건드리거나 나란히 걸을 때 손이 스치다가 슬며시 당신의 손을 잡거나 더 나아가 손깍지를 낀다면 이것은 거의 오늘부터 우리는 연인이님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여성에게 먼저 남성의 손을 잡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행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팔과 어깨입니다. 이 부위는 손보다는 덜 직접적이지만 의지와 보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을 지날 때 그녀가 당신의 팔을 살짝 잡거나 영화관처럼 어두운 곳에서 무서운 장면이 나올 때 당신의 팔에 기대거나 꼭 잡는 행동입니다. 혹은 대화 중에 당신의 말에 깊이 공감한다며 당신의 팔이나 어깨에 가만히 자신의 손을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나는 당신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싶다 라는 무의식적인 심리의 발현이며 당신에게서 남성적인 보호를 받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셋째, 가장 강력하고 노골적인 부위인 입술이나 얼굴 주위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신체적 신호 중에서 가장 강렬하고 가장 성적인 매력을 어필하는 신호입니다. 입술은 우리 신체 부위 중 감각점이 가장 밀집된 곳 중 하나입니다.
신경 끝이 손가락 끝보다 무려 100배나 더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극도로 예민한 곳이라는 뜻이죠. 또한 입술은 키스를 하는 부위입니다. 즉, 입술은 그 자체로 연인 관계로의 발전을 상징하는 매우 특별하고 금단시되는 부위입니다. 여성이 당신의 입술을 직접 터치한다는 것은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이성으로서의 호감이 극단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입술에 뭐 묻었어요 라며 직접 손가락으로 닦아주는 장면이 현실에서 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맥락의 행동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눈썹에 뭐가 붙었어요 라며 당신의 눈썹을 떼어주거나 볼에 뭐가 묻었네요 라며 뺨을 가볍게 스치는 행동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당신의 얼굴이라는 매우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강력한 신호는 그녀가 당신과 대화하며 자신의 입술을 만지는 행동입니다. 버클리 대학의 한 유명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성에게 성적 매력을 강하게 느낄수록 입술과 혀와 관련된 무의식적인 행동을 많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을 지그시 바라보며 자신의 아랫입술을 만지작거리거나 입술을 살짝 오므리거나 무의식적으로 혀로 자신의 입술을 축이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모두 키스를 연상시키며 나는 당신에게 성적 매력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어필하는 가장 원초적인 동작입니다. 이러한 신체적 접촉의 신호들이 단 한 번의 우연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더 과감한 형태로 나타난다면 이것은 그녀가 당신과의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더 깊은 친밀감을 원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자가 하고 싶을 때 남자에게 보내는 강력한 신호,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시선과 행동의 절대적 우선순위를 부여한다입니다. 만약 첫 번째 신호가 감정의 문을 여는 것이고 두 번째 신호가 신체의 문을 여는 것이었다면 이 세 번째 신호는 그녀의 시간과 관심이라는 가장 귀한 자원을 오직 당신에게만 쏟아붓는 행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에게 자신의 자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가장 한정적이고 귀한 자원은 바로 관심과 시간입니다. 여성이 당신에게 강하게 끌릴 때 그녀의 모든 감각과 행동은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부티처럼 오직 당신만을 향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신호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각적 신호와 행동적 신호입니다. 먼저 시각적 신호, 즉 시선 처리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시선은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여성이 당신에게 강한 호감을 느낄 때 그녀의 시선은 몇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 오래 머무는 눈 맞춤입니다. 일반적인 대화에서 사람들은 3, 최소 5초 정도 눈을 맞추고 시선을 피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호감이 있는 상대와는 그 시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그녀는 당신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다는 듯이 당신의 눈을 5초 이상, 때로는 10초 가까이 지그시 바라볼 것입니다. 이는 당신에게 완전히 매료되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둘째, 부끄러운 시선 회피입니다. 오래 눈을 맞추다가도 자신이 너무 빤히 쳐다봤다는 것을 문득 깨닫고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거나 다른 곳을 보며 수줍게 웃는 행동입니다. 이는 당신을 보고 싶은 욕망과 그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이 충돌하며 나타나는 전형적인 호감의 신호입니다. 셋째, 가장 강력한 삼각 시선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매우 유명한 신호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당신의 한쪽 눈에서 다른 쪽 눈으로 그리고 다시 당신의 입술로 천천히 이동했다가 다시 눈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는 시선 처리 방식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입술, 즉 키스를 상상하고 있다는 매우 노골적이고 성적인 신호입니다. 넷째, 동공 확장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만 확인할 수 있지만 인간은 자신이 흥미롭거나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을 볼 때 동공이 무의식적으로 커집니다. 만약 그녀의 눈이 유독 반짝이고 초롱초롱해 보인다면 그녀가 당신에게 강한 흥분을 느끼고 있다는 생물학적 증거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행동적 신호, 즉 우선순위의 부여입니다. 첫째, 신체 언어입니다. 그녀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과 대화할 때 그녀의 상체와 무릎, 그리고 발끝이 정확히 당신을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당신에게 완전히 집중하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표현입니다. 또한 그녀는 당신과의 거리를 무의식적으로 좁히려 할 것입니다. 대화 도중 자신도 모르게 당신 쪽으로 몸을 기울이거나 의자를 당신 쪽으로 더 가까이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개인 공간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즉,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싶다는 욕구의 발현입니다. 둘째, 미러링 효과입니다. 미러링이란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투 자세를 거울처럼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턱을 괴면 그녀도 따라 턱을 괴고, 당신이 물을 마시면 그녀도 물을 마시고, 당신이 팔짱을 끼면 그녀도 팔짱을 낍니다. 이것은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 같은 편이라는 강한 동질감과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무의식의 강력한 작용입니다. 셋째, 집단 속에서의 특별 대우입니다. 이 신호는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을 때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모두가 함께 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유독 당신의 말에만 가장 크게 반응하고 가장 밝게 웃어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재미없는 농담을 할 때는 예의상 미소만 짓던 그녀가 당신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는 박장대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질문을 던질 때도 은연중에 당신을 바라보며 대답을 구하거나 어떤 의견을 말할 때도 당신의 동의를 구하려는 듯한 시선을 보낼 것입니다. 이것은 이 무리 중에서 나의 관심은 오직 당신뿐이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하지만 은밀하게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넷째, 사소한 것들의 기억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무심코 지나가며 말했던 사소한 것들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커피 신맛 싫어한다고 하셨죠? 그때 강아지 이름이 몽이였나요? 그 영화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당신과의 대화에 얼마나 집중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자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는 강한 관심의 표현입니다. 다섯째, 시간과 노력의 투자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다른 약속을 기꺼이 조정하고 당신이 있는 곳이라면 다소 거리가 멀더라도 우연히 그 근처에 볼 일이 있다며 당신을 보러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소한 일에도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라며 당신과의 접점을 만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나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시간과 에너지를 당신에게 기꺼이 투자할 의향이 있다 라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호감의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여자가 남자에게 성적으로 강하게 끌릴 때, 즉 하고 싶을 때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세 가지 신호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감정의 성격을 개방한다입니다.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와 약점, 즉 취약성을 당신에게만 공유함으로써 나는 당신과 정서적으로 완전히 연결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 신체적 경계를 허문다입니다. 우연을 가장한 가벼운 스침에서부터 손팔 어깨 그리고 더 나아가 얼굴이나 입술 근처까지 점진적이고 의도적인 터치를 통해 나는 당신과의 물리적 거리를 좁히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 시선과 행동의 절대적 우선순위를 부여한다입니다. 당신을 향한 특별한 시선 처리와 당신에게만 향하는 신체 언어, 그리고 당신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기꺼이 투자하는 행동을 통해 나의 모든 관심은 오직 당신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신호는 각각 독립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여성이 당신에게 정말 강하게 끌린다면 이 신호들은 거의 동시에 그리고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털어놓으며 첫 번째 신호 당신의 손을 잡고 두 번째 신호 당신의 눈을 지그시 바라볼 세 번째 신호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100% 완벽한 공식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결국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세 가지 강력한 신호를 당신이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면 더 이상 그녀의 아리송한 행동 앞에서 혼란스러워하며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녀의 복잡한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열쇠를 손에 쥔 것입니다. 그녀가 용기를 내어보낸 그 미묘하고도 간절한 신호들을 정확하게 포착하여 사랑을 쟁취하는 현명하고 멋진 남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에 깊은 통찰과 실질적인 도움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 외에도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녀만의 특별한 신호가 있다면, 혹은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와 질문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가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관계 심리학 이야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관계 심리학 박사 김유나였습니다. 다음에도 봬요.